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드원 세무에게 김재상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법인세 핵심 파헤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해서 몇 가지 법인세 관련된 주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주제로 법인도 성실신고 확인서라고 하는 거를 제출해야 되는 법인이 있거든요. 그 법인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인데요. 여러분들 소득세 신고할 때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하죠, 매년. 그런데 6월에 소득세 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보시면 6월에 소득세를 준비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소득세 측면에서 이를 성실신고 사업자라고 부르는데요. 소득세, 개인들뿐만 아니라 법인도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라고 해서 별도로 구분해 놓는 그런 분류들이 있어요. 법인세는 보통 3월에 법인세 신고를 하는데요. 이 성실신고로 분류된 사람들은 우리 소득세도 한 달 있다가 하는 것처럼 법인도 4월에 법인세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3월에 법인세 준비하지 않고 4월에 법인세 준비를 한다,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법인이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게 되는 대상자 요건은 어떻게 되고,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어떠한 제재들이 있고 또 어떠한 혜택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 법인입니다. 총 3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첫 번째 양가로 1번 부동산 임대 등 소규모 내국 법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동산 임대 법인이죠. 부동산 임대 법인이 첫 번째. 두 번째는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전환한 이후 3년 이내에 내국 법인이 요건 충족하면 4월에 법인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전환한 다음 몇 년 이내? 3년 이내에 성실신고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인데요. 전환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인수한 내국법인. 이게 전환법인이라고 한다면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을 전환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물출자나 사업 양수도를 통해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도 똑같이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법인, 그다음에 법인 전환이나 이렇게 전환법인에 해당이 되면 성실신고 4월에 해야 된다.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요. 첫 번째, 부동산 임대 소규모 내국법인인데요.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이 안 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의 지분 합계가 50%를 초과해야 됩니다.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니까 이거를 지배주주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합해서 50% 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아니면 다음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매출액의 50%가 넘어가면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아니면 가나하다. 부동산이나 부동산의 권리의 대여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입이라든지 부동산이나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 이자, 배당 합해서 50%가 넘거나 아니면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해서 50%가 넘거나 이렇게 3가지 요건을 만족하면 얘는 성실신고 대상 법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옛날에 이제 싱가포르에서 일을 하시다가 우리나라 국적인데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투자법인을 만들려고 하셨었어요. 법인 설립일은 12월 1일이었습니다. 법인 설립일이 12월 1일이어서 투자법인을 설립을 하고 이제 외부로부터 돈을 투자를 많이 받았죠. 돈을 투자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실제 어디에다 쓸지 사업 계획을 세우는데 12월이라고 하는 그 1년의 마지막 달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회사 안에는 돈은 쌓여져 있고 그 돈을 뭐 어디 놀릴 수가 없으니까 수억 원 되는 돈을 은행에다가 넣어놓고 이자를 조금 한 달이라도 받게 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 법인인지를 좀 보려고 했더니 우선은 상시 고용 인원이 5인이 안 되죠. 개업하자마자 5명 이상을 뽑을 수는 없었으니까. 두 번째 요건도 지배주주, 내가 설립했으니까 기본적으로 나의 단독주주나 해봤자 특수관계로만 주주 구성이 됐었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아도 그 금액의 합계가 매출액의 50% 이상을 넘어가는데 주로 모든 수입이 이자였어요. 거의 이자 소득이 100%였죠. 그래가지고 3월에 법인세 신고하지 않고 4월에 법인세 신고를 하더라. 이렇게
부동산 임대 소규모 법인에 해당이 되면 이러한 성실신고 확인 제출 대상도 되지만 우리가 이제 법인 자동차 있죠? 법인 자동차,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경비의 한도도 절반으로 줄어들고요. 기업 업무 추진비 한도, 그러니까 접대비 한도도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른 법인세 부분에 대해서도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체크를 좀 해두셔야 될 그런 부분이다. 꼭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두 번째로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 내국법인도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인데요. 우리가 필드에서 실무에서 개인 사업자들인데 법인 전환을 하면 어떠냐라고 얘기하는 수준이 개인의 성실사업자 매출 수준에 도달했을 때, 개인의 성실사업자 매출 수준에 도달했을 때 법인 전환이 어떻습니까? 세금이 너무 많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를 보통 하고 있어요. 일반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매출액 5억 기준, 음식점이나 이런 경우에는 7억 5천 기준, 도소매업이나 이런 데의 경우에는 15억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5억, 7억 5천, 15억. 이 매출 정도 업종별로 그 기준 금액에 도달하면 저희가 세금이 너무 많아져요. 소득세에서는. 그래서 법인 전환을 유도하는데 세법에서는 네가 개인 사업자일 때 성실 사업자인 걸 회피하려고 법인을 설립을 하면서 법인 전환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그렇게 법인 전환한 개인 사업자들, 지금은 이제 법인이죠. 법인한테도 성실신고 의무를 부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상자가요, 소득세법 70조 2에 따른 성실신고 대상자인 개인 사업자가 사업용 유형 무형자산의 현물 출자 및 사업의 양도의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하고 3년도 종료일 현재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에 내국법인이라고 한다면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환 법인으로부터 현물 출자 및 사업 양도를 통해 해당 사업을 인수해서 영위 중인 내국법인도 법인 전환은 역시나 3년 이내에 해당이 되면 성실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법인세법에서도 성실신고 확인 제출 대상이 되는 그런 법인들의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 꼭 좀 기억을 해두셨다가 실무에서 안내를 하실 때 착오 없으시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는요, 이러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 면제 대상이 있습니다. 아무리 1번의 요건에 충족한다 하더라도 너는 제출하지 않아도 돼. 첫 번째는 외감을 받는 법인이에요. 외감법인. 우리 이제 외감법인이라고 한다면 5가지인데요. 우선은 상장법인. 상장을 했으면 무조건 외감을 받아야 되고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죠. 이미 외감을 받았으니까. 두 번째, 해당 사업년도나 다음 사업년도 중에 상장이 되려는 회사. 그러려고 하면 외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세 번째, 직전 사업년도 말 자산 총액이 500억 원 이상인 회사. 외감 받기 때문에 안 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직전 3년도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거. 그래서 자산 총액이 500억이 넘거나 아니면 직전 매출액이 500억이 넘으면 안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 다음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는 외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첫 번째는 자산 총액이 120억 원이 넘거나 아니면 부채 총액이 70억 원이 넘거나 매출액 기준이 100억을 넘거나 아니면 종업원이 100명이 넘는다 라고 한다면 이 중에 2개 이상이 해당하죠? 외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외감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면제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필드에서 좀 보실 때는요, 상장하면 외감을 받아야 된다.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산이나 아니면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500억이 넘어가면 무조건 외감 받는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있는 다음에 해당하는 2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 그래서 자산 기준으로는 120억, 부채 기준으로는 70억, 매출은 100억, 종업원도 100억, 100명. 요 숫자 기억하셔가지고 외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필드에서는요, 저희가 이제 매출액 100억이 넘어가는 회사 많이 있어요. 근데 100명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이 100억이 넘어간다 그러면 자산이나 부채 총액을 조절해서 외감 대상에 해당하면 좀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 대표 입장에서는 안 나가도 되는 수수료도 나가고, 그리고 또 외감 받으려고 하면은 또 조금 깨림직하죠. 가지금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가 외감을 대부분 안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조건 기억해 두셨다가 외감 대상이 안 되도록 컨설팅도 해 두시는 것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자 및 제출 기한인데요. 성실신고 확인서는 당연히 회계사나 세무사한테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기한은 각 3년도 종료일에 속하는 날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 그러다 보니까 날짜로는 4월 말까지 제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비용이 들어가죠. 이렇게 성실신고 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명 조정료라고 부르는 건데, 매달 기장료가 나가는 것에다가 법인세 신고나 소득세 신고 한번 할 때 조정료라고 해가지고 조금 큰 금액이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성실신고 확인 비용 에는 세액공제도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비용 내지는 그냥 지급하고 마는 비용은 아니게 되고 세금에서 좀 깎아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깎아주냐면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세금에서 깎아줘요. 근데 만약에 200만 원을 비용으로 지출했다? 그러면 60%니까 120만 원. 그래서 한도가 150이고요. 150을 한도로 해서 60%를 세액공제, 세금에서 깎아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세표준을 성실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소신고했거나 그 과소신고한 것이 세무조사 때 걸렸다. 그러면 과세표준 금액의 10% 이상이라고 한다면 그 세액공제 받은 금액 전액 다 또 추징되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계사나 세무사들이 성실신고 대상자의 경우에는 거의 진짜 FM대로 신고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안 그러면 저희들 자격정지까지 먹을 수 있어가지고 성실신고 확인서는 정확하게 제출을 하려고 하는 그런 편입니다. 그 다음에 2월 공제도 있어요. 내가 지급한 금액의 60%를 세액공제로 받는데 내일 세금보다 세액공제 금액이 더 크더라. 그러면 10년 동안 2월에서 세액공제도 해주게 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불성실하게 제출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니면 제출하지 않았으면 미제출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선은 다음의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여합니다. 첫 번째는 산출세액의 5%. 우선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불성실하다? 산출세액의 5%가 미리 붙거나 아니면 매출액, 수익금액의 10,000분의 1입니다. 두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내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미제출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세무조사 나옵니다.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성실신고 확인서 잘 챙겨두셨다가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으로 해서 이제 법인 중에서 성실신고 확인 대상 법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처음에 살펴봤듯이 대상 법인은 누구에 해당이 되는지 이거 잘 체크해 두셨다가 필드에서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중소기업 경영연구소 통해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